2050년, 불과 25년 뒤입니다. 서울, 인천, 경기에서 179만 명이 침수 위험 지역에 살게 됩니다. 역사를 보면 문명이 무너질 때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메소포타미아는 기후변화로, 인더스는 강이 범람으로 사라졌죠. 그리고 지금 우리도 똑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인천공항은 태풍 때마다 물에 잠기고, 해운대 백사장은 아예 사라지며, 목동, 마곡, 신도림 같은 서울 저지대가 침수 위험에 노출되거든요. 한 세대도 안 남은 미래예요. 오늘은 전 세계에서 어느 나라가 가장 먼저 물에 잠길지, 그리고 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나라들이 위험에 처해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이 사는 지역이 안전한지 직접 확인하는 방법까지 알 수 있을 겁니다. 1961년부터 1990년 사이 지구에서 극단적으로 더운 날은 연평균 37일이었는데 2017년엔 60일로 늘어났습니다. 거의 2배가 된 거죠. 해변 가는 날이 많아져서 좋을 것 같지만 정작 해변에 가보면 모래사장이 점점 줄어들고 있거든요. 이게 바로 해수면 상승입니다. 지구가 뜨거워지면서 바닷물 자체가 팽창하고 그린란드와 남극의 빙하가 녹아내려 바다로 흘러들면서 해수면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간 바닷물은 갈 곳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육지 위로 밀려 올라오죠. 현재 예측 모델에 따르면 약 10년 안에 특정 섬들과 저지대 지역에서 바닷물이 육지를 침범하기 시작할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완전히 바다에 잠길 수도 있고요. 실제로 태평양의 솔로몬 제도에선 이미 5개의 섬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화산섬과 산호섬으로 이루어진 솔로몬 제도는 6개 섬에서 해안선이 심각하게 후퇴하면서 사람들이 집을 버리고 이주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육지가 많은 나라 사람들한텐 별일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 8곳이 실은 바다 근처에 있습니다. 뉴욕도 그중 하나죠. 결국 해수면이 계속 올라가면 이런 대도시들도 바닷물이 밀려 들어올 겁니다. NASA와 유럽 위성 데이터 25년치를 분석한 최근 연구를 보면 전 세계 해수면은 일정한 속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점점 더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는 게 밝혀졌어요. 연구진은 이 속도가 계속 유지되면 2100년까지 전 세계 해수면이 약 65cm 상승할 거라고 예측했는데 이렇게 되면 해안 도시들의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미국 국립해양대기청도 비슷한 결론을 내렸는데요. 2100년까지 전 세계 평균 해수면이 최소 20cm는 오를 거라고 확신하지만 최악의 경우 200cm까지 상승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2100년까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네덜란드만 봐도 이미 국국토 일부가 해면보다 낮아서 제방과 두구로 겨우 버티고 있거든요. 도움이 되긴 하지만 이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에요. 미국 국립공학 아카데미에 따르면 아무리 크고 튼튼한 제방을 쌓아도 홍수 위험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다고 합니다. 게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더 강력해지는 허리케인과 태풍이 해안 인프라를 파괴할 테니까 결국 우리는 지구를 살려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대체 어느 나라가 가장 먼저 사라질까요? 뉴스에선 몰디브나 투발루 같은 작은 섬나라들이 자주 언급되죠. 실제로 이 나라들은 국토 대부분이 해수면에서 몇 미터 안 되는 높이에 있어서 정말 위험합니다. 하지만 여기엔 함정이 있어요. 인구와 경제 규모로 보면 훨씬 더 큰 재앙이 다른 곳에서 벌어지고 있거든요. 중국을 보세요. 해수면 상승으로 영향받을 인구가 수천만 명에 달합니다. 절대 숫자로만 따지면 세계 1위예요. 방글라데시는 겐지스강과 브라마푸트라강 삼각주 저지대에 인구가 밀집돼 있어서 해수면 상승과 폭풍 해일이 겹치면 상시 침수와 토양 염해 위험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런데 소득 수준이 낮다 보니 국제적 관심은 상대적으로 적죠. 인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벵골만, 구자라트, 뭄바이 일대 저지대 해안에 수천만 명이 살고 있는데 최신 고도 데이터로 다시 계산해보니 취약 인구가 이전 추정치보다 훨씬 많았던 거예요. 베트남은 정말 심각합니다. 메콩강과 홍강 삼각주가 해수면 상승에 극도로 취약해서 2100년쯤엔 인구의 4분의 1 이상이 상시 침수 위험 지역에 살 수 있다는 추정도 나와요. 태국도 방콕과 짜오프라야강 하구의 지반 침하 문제가 해수면 상승과 결합되면서 인구 대비 위험도가 과소평가돼 왔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아예 수도 자카르타가 해수면 상승과 지반 침하로 이중 위협을 받아서 정부가 수도를 옮기는 계획까지 세우고 있을 정도거든요. 왜 이런 나라들이 언론에 덜 나올까요? 몰디브나 투발루는 나라 전체가 사라진다는 극적인 이미지 때문에 주목받지만 실제로는 수천만 명이 사는 대형 국가들의 저지대 해안이 장기적으로 더 큰 인명피해와 경제 충격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게다가 이런 나라들은 정부의 제방 건설 능력이나 인구 규모, 도시화 속도 때문에 실제 위험보다 인식이 낮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시아 밖에도 위험한 나라들이 많아요. 네덜란드는 제방 기술로 유명하지만 국토 상당 부분이 해수면보다 낮아서 장기적으로는 방어 비용과 위험이 엄청난 대표적 저지대 선진국입니다. 이집트는 나일강 삼각주 농지와 도시 지역이 해수면 상승과 염해에 취약해서 농업 생산과 인구가 동시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어요. 나이지리아의 라고스 같은 연안 대도시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서 2070년대엔 연안 홍수 노출 인구와 자산이 세계 최상위권으로 전망됩니다. 미국도 예외는 아닙니다. 플로리다, 걸프만 연안, 동부 저지대 도시들인 마이애미와 뉴올리언스 같은 곳이 장기적으로 엄청난 피해가 예상되는데 국가 전체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 익숙한 위험으로 취급되는 경향이 있어요. 결국 인구 대비 저지대 비율이 높거나 대도시와 주요 인프라가 연안에 몰려 있으면 경제 충격이 과소평가되기 쉬운 겁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대한민국 전체가 통째로 잠길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국토의 70%가 산지고 내륙 고도가 높아서 투발루나 몰디브처럼 국토 대부분이 해수면 몇 미터 이내에 있는 나라는 아니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안심하면 안 돼요. 우리 인구 대부분이 어디 모여 사는지 생각해 보세요. 바로 해안 저지대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한국 주변 해수면은 약 30년 동안 10cm 정도 상승했어요. 별거 아닌 것처럼 들리지만 기후 시나리오에 따르면 2100년 무렵 한국 주변 해수면은 현재보다 0.5m에 1m 정도 더 높아질 수 있다고 합니다. 한 연구는 해수면이 2100년에 최대 1.3m, 2300년에 최대 5.6m 상승한다고 가정했을 때 2100년엔 약 1348제곱킬로미터가 침수 가능 구역이 된다고 추정했어요. 서울 면적의 2배가 넘는 땅이 위험해지는 겁니다. 같은 연구에서 2100년 해수면 상승 시 66만 명 이상이, 2300년엔 86만 명 이상이 침수 위험 지역에 거주하게 될 거라고 했습니다. 수도권 상황은 더 심각해요. 2050년쯤이 되면 서울, 인천, 경기 일대에서 약 179만 명이 해수면 상승과 폭풍 해일이 겹친 복합 홍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왔거든요. 한 비정부 기구 분석에서는 인천공항과 부산 해운대 일대가 2030년대 이후 큰 태풍이나 집중호우와 해수면 상승이 겹치면 일시적으로 물에 잠길 수 있는 고위험 지역으로 제시됐습니다. 그렇다면 서울과 인천에서 정확히 어디가 위험할까요? 공식적으로 이 동네가 잠긴다는 행정 단위 목록이 공개돼 있진 않지만 여러 연구와 시뮬레이션을 종합하면 한강과 서해안에 맞닿은 저지대가 핵심 위험구역으로 반복해서 지목됩니다. 서울에서 자주 언급되는 곳은 한강변 저지대 전반인데요. 올림픽대로 일대를 따라 강서, 양천, 영등포, 용산, 강남, 송파를 지나가는 구간이 해당돼요. 한강 인접, 제인접, 제방 밖과 바로 뒤쪽 저지대 주거, 상업지구가 특히 위험하죠. 서울 서남부 저지대도 문제입니다. 양천구 목동 일대는 한강과 안양천에 가까운 저지대 단지와 상업지구가 있어요. 강서구는 마곡동과 방화동 등 한강에 가까운 평지와 매립지 인근이 위험하고, 구로구는 신도림동과 구로동 일대에서 안양천과 도림천 주변 저지대가 취약합니다. 이 지역들이 언제나 물에 잠긴다는 뜻은 아니에요. 해수면이 지금보다 상승한 상태에서 태풍, 폭우, 하천 범람이 겹칠 때 침수 깊이와 빈도가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인천은 해수면 상승과 직접 맞닿아 있는 해안과 매립지가 많아서 2050년 시나리오에서 여러 곳이 고위험으로 나타나요. 영종도와 용유도 일대, 그러니까 인천국제공항 부지와 주변 매립지인 도로와 물류단지가 포함됩니다. 공항 활주로 자체가 상시 침수된다는 뜻은 아니지만 만조와 태풍 시 주변 저지대 침수 위험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제시돼요. 김포와 강화에 맞닿은 서해안 저지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김포공항 주변, 한강 하구와 갯벌 매립지 인근 저지대, 강화와 서구, 중구 일부 연안 농경지와 상업단지가 위험하죠. 인천 도심과 항만 인근 저지대도 걱정입니다. 남항과 북항 주변 물류단지, 연안도로, 배수 능력이 부족한 저지대 주거지가 있거든요. 일부 섬 지역인 연평도와 백령도 같은 곳은 선착장과 저지대 마을이 이미 조위 상승 시 침수 사례가 보고되고 있어서 2050년엔 피해 빈도가 더 늘 수 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왜 정확한 목록을 단정하기 어려울까요? 해수면 상승 폭이 온실가스 시나리오에 따라 달라지고 집안 치마 정도나 제방과 펌프장을 얼마나 증설하느냐에 따라 침수 구역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국내에선 환경부, 해양수산부, 지자체가 홍수와 침수 위험 지도를 만들고 있지만 이건 전문 지도 서비스와 포털을 통해 인터랙티브로 제공되지 2050년 침수 행정동 리스트처럼 텍스트로 고정 나열돼 공개되어 있진 않거든요.
그럼 내 동네가 안전한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환경부 홍수 도시 침수 지도 서비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주소나 지번을 입력하면 극한 강우나 하천 범람 시 가상 침수 범위와 침수 깊이를 볼 수 있어요. 해양 환경과 해수면 상승 시뮬레이터도 있는데요. 해수면이 몇 센티미터, 몇 미터 올랐을 때 어느 해안이 잠기는지 지도로 확인할 수 있는 정부와 공공기관 시뮬레이터가 제공됩니다. 서울이나 인천에서 거주하거나 투자를 고려한다면 이 지도 서비스에서 관심 지역을 직접 찍어보고 평상시 저지대인지 극한 상황에서만 위험한지 구분해서 보는 게 가장 현실적인 접근이에요. 결국 한국이 완전히 잠길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해안 저지대 일부는 점점 더 자주, 더 심하게 물에 잠길 수 있습니다. 해안공단, 항만, 공항, 도로, 해운대나 송도 같은 해안 도시, 저지대 농경지 등은 해수면 상승과 태풍, 폭풍 해일이 겹치면 침수 피해가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 방제 시설 강화, 도시계획, 이전 계획 같은 적응 정책이 중요하다는 평가가 나오는 겁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메소포타미아가 사라졌을 때도, 인더스 문명이 무너졌을 때도 사람들은 경고를 무시했어요. 지금 우리 앞에 놓인 위험 지도는 명확합니다. 25년 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이 어떤 모습일지 이미 데이터로 나와 있거든요. 이제 선택은 우리 몫입니다. 경고를 듣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을 건지, 아니면 역사의 교훈을 배워 행동할 건지 말이죠.